모의고사 5회에 404페이지 5번부터 같이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어음에 의한 자금관리하고 약속어음, 전자어음이 아니죠. 약속어음 하나 있고요. 8월 25일 매출처 세영물산의 외상매출금 1,500만원 중에 일부는 약속어음으로 회수하였고 잔액은 자기합수표로 수령했습니다. 자기합수표로 수령한 것은 그러면은 500이라는 얘기네요. 1,500 중에서 1,000만원을 어음 받았으니까.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옴 현황에 반영하시오. 평가 문제가 2건입니다. 자, 그러면 8월 25일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야 되죠. 자, 외상 매출금을 받을 때는 외상 매출금 대변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108번 외상 매출금이고, 거래처는 세영물산이죠. 세영물산이고, 금액은 1,500만원이죠. 1호 플러스 2번. 자, 차변의 어음이 뭐예요? 110번 받으러음. 거래처는 세영물산에서 받은 거죠. 세영물산. 금액은 1,000만원. 또 차변에 나머지는 자기합수표로 수령했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자기합수표는 현금 101번 방향키로 쭉 가가지고 500만원 이겁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 외상매출금 대변 이거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자, 받은 돈은 차변에 기록합니다. 현금으로 500, 어음으로 1,000만원. 그리고 받으러 음과 외상매출금은 거래처가 꼭 코드로 이렇게 입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할 때는 받으러 음 줄을 클릭하고 F3을 누르죠. 그럼 밑에 보관하고 나타납니다. 보관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 이 어음의 종류를 우리가 그동안 전자어음은 여기를 6번으로 바꾸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자어음이 아니니까 그냥 1번 그대로 두고 가야 돼요. 1번 그대로 두고 어음 번호를 입력해 주는데 어음 번호가 전자어음하고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대로 착하 56738123이라는 이 번호를 그대로 타자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제 여기를 약속이나 전자를 잘못 선택하면은 여기에서 어음 번호가 입력이 안 돼 가지고 애먹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어음이면 여기 6번, 그냥 약속어음이면 1번, 6번 아니면 1번일 거예요. 그래서 꼭 그거 잘 확인하시고 엔터 친 다음에 수치 구분은 자수해서 엔터 치고, 발행일은 전표 입력한 날과 같을 거니까 그냥 엔터 치고, 만기일도 보세요. 만기일은 사진을 봐야 됩니다. 원래는 발행일도 그 약속어음의 발행일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되게 8월 25일. 자, 만기일은 새로 입력합니다. 2022-0125 이렇게요. 지급은행에서 F2 눌러가지고 은행을 골라줘야 되죠. 지급지가 지급은행입니다. 신한은행 엔터. 자, 지점은 개운동 지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치면 끝나죠. 그래서 어음 관련 거래는 F3을 눌러서 F3 눌러서 이렇게 자금 관리하고 넘어간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6번째 문제는 3점짜리네요. 아까 그 어음이 있었던 문제는 4점짜리예요. 자, 6번 단기매매증권 구입 및 매각 8월 30일 자료설명을 보겠습니다. 회사는 단기매매 목적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대한의 주식 전부를 주당 5,000원으로 매각을 하고 매각 대금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주를 전부라는 건 여기 1,000주군요. 네, 1,000주. 그러면 5,000원에 매각했으니까 500만원이죠. 1,000주 곱하기 5,000원.
그래서 50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으니까 보통예금 차변에 500만 원 입력하면 됩니다. 자, 대변은 어떻게 입력하느냐? 단기매매증권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의 단기매매증권은 원가를 입력하는 거예요. 예, 주당 매입금액 요것이 원가죠. 단기매매증권은 대변에 600만 원이 됩니다. 자, 600만 원짜리 주식을 500을 주고 팔았으니까 500을 받고 팔았으니까 100만 원만큼의 처분 손실이 발생했죠? 예, 차변의 처분 손실 100만 원 인식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월 2일자 일반 전표에 그렇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3월 1일이 아니라 8월 30일 죄송합니다. 8월 30일로 고치시고 먼저 대변에다가 단기매매증권을 입력할게요. 단기매매증권 아까 원가가 600만 원짜리죠. 자, 차변에 우리은행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 우리은행 주당 5,000원의 매각액으로 500만 원 들어오죠. 그러면서 차변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단기로 검색해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뒤에 실자가 생략된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 938입니다. 예, 방향키로 가셔서 100만 원 인식해 주면 되죠. 예, 이렇게 하면 돼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됩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되는 개념값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 20점을 모두 해결했고요. 다음에 부가가치세 문제 24점 풀이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과세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자, 과세매출 자료라고 그랬으니까 11번이라 이거 유형이 11번. 자, 거래명세표를 보고 입력해야 되고요.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거래대금 중 60만 원은 현금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자,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네, 이거 이제 여러분들 뭐 잘할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매입 매출 전표에 9월 1일 날짜로 입력합니다. 매입 매출 전표 딱 열어가지고 9월 1일 유형은 11번 품명에는 유선 전화기 수량 300 단가 2만원 거래처는 영진상사 전자세금은 여기 0번으로 비워둬야 돼요. 우리가 발행해야 되니까 분계는 예, 혼합하고 외상하고 현금이 섞여 있으니까 혼합해야죠. 자,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3번 차변에 현금으로 받은 게 얼마인가요? 6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군요. 그래서 차변에 101번 현금이 60만 원. 또 차변에 108번 외상 매출금이 600만 원. 탭키. 네, 밑에 분계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차대변 합계 일치되는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 문제 2번이 있죠. 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 누르셔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라는 메뉴로 갑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같이 입력해야 돼요. 9월 1일이죠. 9월 1일로 엔터로 지나갑니다. 자, 앞에 체크하시고 위에서 전자발행 눌러주시고 로그인 창에서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이 그림을 보고 밑에서 발행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오른쪽 위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로 갑니다.
거기서 로그인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미전송이라는 체크박스 체크하고 그 밑에서 바로 매출 조회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상단에 있는 발행을 눌러주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거기서도 확인을 누릅니다. 없습니다. 데이터가. 확인 눌러서 닫아주시고 이것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를 딱 누르면 여기 전자세금란 비웠던 자리에 전자 발행이라고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4점짜리죠. 자, 부가가치세 문제의 두 번째 문제. 매출거래, 매출거래라고 되어 있고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거래대금은 효림전자 발행 당좌수표로 받았다. 이렇게 됐네요. 당좌수표로 받으면 현금이죠. 네, 타임 발행 수표는 현금이에요. 그래서 분계는 현금 분계하시면 됩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복수거래키를 이용할 것. 네, 입력해 봅시다. 11번 과세 매출로 돼야 되죠. 자, 9월 2일로 바꾸시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복수거래키 분명에다가 유선 전화기 200개 단가가 2만원 IP 공유기 100개 단가가 15,000원 그리고 확인. 네, 거래처 코드는 효림전자.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 네. 1번 전자입력. 분계는 거래대금 모두 당좌 수표로 받았으니까 현금. 네, 그래서 입금전표로 이렇게 분계가 되면 됩니다. 입금전표로 이렇게 분계 처리하고. 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스마트폰 상품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어요. 예, 신용카드 판매는 유형이 17번인 거 여러분 이제 아시죠? 예, 17번. 자, 그래서 날짜를 확인합니다. 날짜는 거래 날짜, 여기 거래 날짜를 봅니다. 9월 9일로 확인됐죠? 자, 9월 9일 날짜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를 9월 9일로 바꾸시고 유형이 17번 카드 과세 매출. 카드사는 네, 거기 영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현대카드 확인. 품명에는 스마트폰. 공급가액으로 넘어가서 합계로 입력해야 됩니다. 181 500원. 공급가액에다가 181 500원 합계를 입력하여. 거래처는 원상호. 전자세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야 된다고 알고 있죠, 여러분. 카드 매출이니까 4번 분계 한번 해볼까요? 4번이 카드입니다. 자, 외상매출금 현대카드사 맞아요. 부가세 수금 맞아요. 상품 매출 맞습니다. 네, 자동 분계 잘 됐어요. 이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매입거래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으니까 매입거래 중에 세금 계산서는 51번 아니면 54번이다. 예, 매입 중에 세금 전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세금 계산서만 있어도 51번 아니면 54번. 자, 밑에 보니까
상품을 구입하고 그러면 51번이죠.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거니까. 네,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동거래와 관련하여 7월 16일에 계약금 20만 원을 20만 원이 지급되었대요. 이를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 외상했답니다. 혼합분계해야 되겠네요. 예, 계약금 지급한 것은 선급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선급금.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51번 과세 매입이 됩니다. 날짜는 9월 15일입니다. 그래서 9월 15일로 고치시고 유형이 51번. 네, 품명에는 핸드폰 수량 30에 단가 20만원. 거래처는 공급자가 거래처입니다. 명성 전자세금계산서 맞죠? 1번. 분계는 계약금도 있고 외상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혼합 3번. 자, 핸드폰이 상품 맞죠? 그대로 놔두시고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저 20만원은 우리가 계약금으로 지급했던 거니까 선급금을 대변으로 처리해야죠. 네, 대변의 선급 131번 20만원. 또 대변에다가 나머지는 잔액에 대해서는 외상으로 했다는 건 외상 매입이 있다는 얘기죠. 외상 매입금 640만원 빨간 글씨로 밑에 보이죠. 6400 플러스 마지막에 탭키. 그래서 선급금이나 거래처 전부 명성전자 맞게끔 되어 있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 일치하도록. 네. 이런 분계 지금 뭐 어렵지 않은 분계죠.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문제는 전자계산기 파란색이니까 매입이죠. 매입 계산기는 계산서는 53번입니다. 면세 매입이에요. 계산서라는 것은 면세 제화라는 얘기입니다. 파란색이면 매입이에요. 빨간색 계산서는 매출입니다. 자, IT 산업 동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IT 신문을 구독하고 발급받은 계산서이다. 신문이 면세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구독료는 계산서 발급일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대변의 보통예금이라는 얘기고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전자니까 이것도 전자입력하면 돼요. 자, 9월 25일로 날짜 바꿔야죠. 9월 25일로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고치고 유형이 53번 면세 매입. 네, 품명에는 IT 정보신문. 수량 단가 없고 공급가액이 3만원. 거래처는 공급자가 거래처입니다. IT 신문. 그냥 신문으로 검색하죠. 예, 영어로 바꾸고 귀찮으니까 뒤에 신문 검색하면. 전자 계산서도 1번 해줘야 돼요. 전자 입력. 자, 분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이거죠. 구독료를 보통예금 통장에서 혼합으로 해줘야 돼요. 네, 상품이 아니라 도서인쇄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도서인쇄비로 처리하는 거 826번 코드 쓰셔야 되고, 이 정보신문 구독료, 일반 신문 구독료, 그 다음에 명함인쇄비, 이런 거 다 도서인쇄비. 도서인쇄비 꽤 자주 나와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이 보통예금이 됩니다. 103번 3만원. 그런데 탭키 눌러서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그냥 두고 가면 안 되죠.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은행으로 고쳐야 되겠다. 네, 여기까지 거래처 고치는 것까지, 우리은행 고치는 것까지 잘하면 금방 3점 맞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6번째 문제인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인데, 자, 전자세금계산서, 즉 세금계산서 매입에는 51번 아니면 54번인데, 공제받을 수 있다면 51번, 공제받을 수 없다면 54번입니다. 매출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보내기 위하여 거래처에 선물을 보내는 건 접대비예요. 그러면 54번이 되겠네요. 화장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거래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렇다고 외상분계하면 안 되죠. 네. 혼합분계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돼요. 자, 날짜는 9월 26일입니다. 날짜를 9월 26일로 바꿉니다. 자, 거래처 선물 세금 계산서니까 54번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불공제 사유에는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여기 9번 클릭하고 선택해야 되죠. 네, 품명에다가 화장품 수량 단가는 없고 7만원 공급가에게. 거래처는 장미 화장품. 전자세금란은 전자세금 계산서 맞죠? 1번. 분계는 네,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거래대금은 외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화장품이 우리 회사 상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혼합으로 해야 돼요. 자, 상품을 뭘로 바꾸냐 하면 접대비로 바꿔야 된다. 이거. 상품을 접대비로 바꾸고 내려와서 대변의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해야 됩니다. 253번 미지급금. 금액은 77,000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 장미 화장품이 되는지 확인하고 아래의 합계가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쓱 훑어보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화장품을 여기 접대비로 안 바꾸고 그냥 상품으로 급한 나머지 상품으로 그대로 두고 가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접대비로 꼭 고쳐야 된다는 거죠. 자, 부가가치세 문제 7번째 문제 나왔는데 매입거래라고 되어 있고 총무부에서 사용할 사무용 책상을 구입했네요. 그러니까 매입이죠. 카드로 결제했네요. 미지급금이죠. 카드 결제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여기 매입인데 왜 매출 전표냐? 이거 이유 아시죠?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가구점에서 미도 가구에서 발행할 때는 이게 매출이에요. 매출 전표. 그래서 우리는 매입이라고 하지만 이 전표는 미도 가구가 발행을 했기 때문에 미도 가구는 이걸 매출 전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매입이다. 이거야. 매출이 아니라 매입. 자, 그러면 날짜가 여기 거래 날짜 9월 30일 날 확인되시죠? 자, 날짜를 9월 30일로 고치고요. 유형이 카드 과세 매입이죠. 57번이죠. 57번. 카드사. 예. 무슨 카드인가요? 예, 신한카드. 확인. 네, 품명에는 사무용 책상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사무용 책상.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는 이게 카드니까 합계금액을 입력하여 143,000원 이렇게요. 그리고서 이제 거래처는 미도가구로 해야 됩니다. 미도가구를 거래처로 입력해야 되고요. 전자세금하고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방향키로 지나가고 카드 매입이니까 4번 카드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네, 미지급금 신한카드 잘 됐네요.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니까 맞았고 상품은 아니죠. 예, 여러분 사무용 책상은 뭘로 바꿀까요? 예, 비품으로 바꿔야 됩니다.
비품이 돼야 됩니다. 상품이 아니라 212번 비품이다. 비품으로 바꾸셔야 돼요.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를 우리가 24점 해냈습니다. 특별히 어려워 보이는 건 없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려운 게 있으면 뭔가 이해가 안 가서 어려울 테니까 잘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결산 8점짜리 한번 해볼게요. 결산 8점. 자, 먼저 1번 수동결산 4점. 자, 21년 9월 1일에 판매 영업소에 6개월분 임차료 120만원이면 한 달에 20만원이네요. 6개월에 120이니까 1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결산일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정리분계를 하시오. 그러니까 기간 미경과분은 내년도 2월까지니까 딱 2달입니다. 2달. 네. 2달이 아직 임차료 기간이 안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20만원이니까 6개월에 120이면 한 달에 20만원 맞죠? 그러면 2달 곱하기 20만원 하면은 40만원에 대해서 미경과분의 정리분계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분계를 한번 써볼까요? 임차료가 미리 지급됐어요. 그러면 차변에 그걸 우리가 선급비용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선급비용. 임차료 비용을 미리 지급했다. 그건 20만원 선급비용. 대변에 요 120 중에서 20만원만큼은 아니 20이란다. 40이죠. 죄송합니다. 2달치니까 40. 대변에서 이 임차료 2달치를 취소시켜야죠. 그래서 대변의 임차료 4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일반 전표로 가셔서 12월 31일 차변의 선급비용 방향키로 쭉 가셔서 40만원 대변의 임차료 임차료가 이렇게 많아요? 800번대 써야죠. 800번대. 예. 40만원. 근데 지금 제가 입력하다 보니까 결차 결대가 여기로 넘어와 있는데 이거 감가상각비 문제가 그 밑에 있나요? 어디 한번 볼까요? 감가상각비 문제가 있군요. 이게 아마 미리 해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결차 결대를 지우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이게 미리 결차 결대 넘어온 게 있으면 체크해 가지고 이렇게 지워버리세요. 지우고 다시 할 거니까. 이렇게 지우지 않고 이런 방법이 있죠, 여러분. Shift F5인가요? 예, 여기 Shift F5 눌러 가지고 예, 결산분계를 삭제 또 삭제 이렇게 하면 딱 지가 골라서 지워버립니다. 자, 지금 아마 실제 우리가 전혀 손을 안 댔다면 12월 31일자에 우리가 방금 입력한 요것만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수동결산이. 전기말에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중에 500만원은 내년 1월 20일에 만기가 도래하고 회사는 이를 상환할 계획이래요. 그러면 장기차입금 중에서 500만원은 장기차입금에서 취소시키고 대신에 유동성 장기부채로 부채 증가시키는 대체분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자, 농협 거래처는 농협이고 개념과목은 장기차입금이에요. 금액은 500만원입니다. 자, 12월 31일자에 가서
차변의 장기차입금, 농협, 거래처 코드 농협, 금액은 500만. 대변의 새로운 부채 계정 과목을 만들죠. 유동성 장기부채. 거래처는 장기차입금하고 똑같은 코드예요. 98019 농협 500만원. 이것을 우리가 유동성 대체분계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동성 대체분계. 장기차입금이 차기의 만기가 도래하는 것은 단기 결산 때 장기차입금에서는 감소시키고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시키는. 그래서 비유동부채를 줄여주고 유동부채로 이걸 돌려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유용한 회계정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수동결산 두 문제 해냈습니다. 다음은 자동결산 문제를 보자면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유형자산 내역이 있네요. 자,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기로 한대요. 고정자산에 입력하여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결산에 반영하시오. 네, 우리가 이거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고정자산에 등록하라는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결산까지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한번 가볼까요? 고정자산 등록 엔터를 3번 쳐봅니다. 여기 미리 등록을 제가 해놨네요. 자, 여러분도 만약에 혹시 등록이 돼 있으면 지워버리세요. 등록한 거 새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자, 저는 이걸 지우려면 위에 삭제, 지우고 다시 등록해 보겠습니다. 자, 계정에서는 F2 눌러가지고 차량 운반구를 찾아야죠. 차량 운반구 확인. 자, 코드는 1000번이죠. 네, 1000번. 자산의 이름이죠. 포토2 취득일 2021 0809. 자, 2021면은 당기입니다. 올해 당기는 요 4번에다가 금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취득 금액을 900만원. 자, 상각누계 없고 상각방법 정률법은 여기서 하는 건데 9번에서 그대로 두면 정률법입니다. 0번. 정액은 1번, 정률은 0번. 그 다음에 10번에 내용연수 입력합니다. 5. 그리고 용도가 영업부라는 것은요, 영업부를 입력하는 곳은 없고 여기 경비 구분에다가 영업부면은 800번대 판매관리비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업부 관리부 하면은 여기 경비 구분이 800번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FAT 1급에서는 도소매업이니까 800번대로 밖에 시험을 안 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 계상 상각비를 시험지에다 메모했다가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메모하지 않고 이걸 자동으로 반영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여러분 편할 대로 하세요. 메모했다가 나는 거기다가 감가상각비에다 입력할 거다 하면 메모하시고, 이제 나는 이거 편한 방법, 다른 방법을 쓰겠다 그러면 이걸 닫고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는 메뉴에 갑니다.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12월까지로 이렇게 전체에서 엔터를 쳐요. 그러면 이게 작성이 됩니다. 여기서 그냥 닫으면서 저장만 하면 돼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탭을 닫고 데이터를 저장하시겠느냐 하면은 예.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갑니다. 결산자료 입력을 가가지고 1월부터 12월을 입력을 하죠. 그러면 존재합니다. 저는 다시 이미 입력한 게 있어서 그래요. 아니요 해서 새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확인 눌러요. 자, 감가상각 계상하는 걸 불러내는 방법은 여기 기능모음에 갑니다. 기능모음에 가면은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불러낸 다음에 아래에서 결산 반영이라는 단추를 누르면 돼요. 그리고 확인하면 됩니다. 아, 나는 이게 더 복잡한 것 같다 싶으면 아까 그 메모한 숫자를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감가상각비라는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차량 운반구란에다가 이걸 수동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다 수동으로 입력을 하고 마지막에 점표 추가 이걸 눌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점표 추가 누릅니다. 추가하시겠습니까? 하면 예 해주면 되겠죠. 확인. 그래서 이제 시험 볼 때는 일반 전표에 가서 확인해 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습할 때는 일반 전표에 와서 조회하면은 이렇게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하고 감가상각비 169만 1,250원짜리 분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FAT 1급 시험에서 제일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제 5번 회계정보 분석 문제가 맨 뒤에 있는데 아마 여러분은 이걸 기초정보 관리 끝나고 나서 바로 이걸 할 거예요. 쉬운 거를 먼저 하는 게 좋죠. 자, 현금 출납장 조회하면은 현금 출납장을 실행하시면 돼. 현금 출납장 조회해라. 그러면 현금 출납장 여기 있죠? 딱 열어놓고 문제를 보니까 2월 25일 현재 현금 잔액이 얼마냐? 2월 25일부터 2월 25일이라고 그냥 입력하고 2월 25일 하루치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잔액의 맨 끝에 있는 게 그날 마지막 잔액입니다. 요거 잔액란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신문 구독료 10,000원 지급한 거 빼니까 76,826 900원이구나. 그래서 2번에 답이 있죠. 2번 답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라.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를 합니다. 네, 여기 부가가치세 1번에 있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간을 이제 봐야 되니까 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기간 1월부터 3월이죠. 애정 1기 애정은 그래서 1 엔터 3 엔터 엔터. 여기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생된 매출 건수의 금액 공급가액으로 맞는 것은 자, 전자세금계산서로 발생했다. 발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이죠. 매출에 여기 여기 7을 딱 누르면 돼요. 여기를 딱 누르면 여기에 매수하고 공급가액 여기 나오죠. 그래서 발생된 매출 건수가 매수예요. 매출 건수가 매수. 그러니까 8건에 58280 8건에 58280 7건 하면 안 돼요. 7은 매출처 거래처고 건수는 매수로 따져야죠. 그래서 매수로 따져서 8건에 58280이 되니까 2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시험 보실 때는 요 2번 또 이론 문제 푸는 거 답을 어디다가 도대체 입력하느냐. 시험 보는 날은 여기에 빨간 단추로 이 자리가 뭐라고 나오냐면 답안 작성이라는 단추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답안 작성 단추를 눌러서 이론 문제 푸른 답하고 맨 뒤에 거 회계정보 분석 문제 답 마우스로 이렇게 눌러주고 USB에 저장. 여러분 이제 시험 보실 때에는
이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USB를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요만한 USB를 한 장씩 나눠줘요. 카드식으로 돼 있어요. USB를 딱 카드 끝에서 이렇게 USB를 펼쳐요. 펼쳐가지고 여러분 컴퓨터에 USB 포트에 딱 꽂으면 됩니다. 꽂으면 거기에 파일이 하나 있어요. FAT 1급 시험 보는 사람은 FAT 1.exe라는 파일이 그 USB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걸 더블 클릭하면 딱 백데이터 설치되고 거래처 같은 거 이런 거 설치되고 프로그램이 쫙 실행이 됩니다. 잘 따라 하시면 돼요. 그거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험표를 나중에 이제 오늘 인수해 보셨죠? 거기 보면 알지만 시험이 만약에 12시 반에 시험을 시작하는 시험이다 그러면 거기 입실 시간이 12시 반이 아니에요. 12시 반에 시험 시작하면 입실 시간은 12시 10분이에요. 20분 전에 이미 이제 시험 시작은 아니지만 20분 전에 감독관이 이렇게 USB 나눠주고 시험지까지 다 나눠줘요. 예. 시험지는 덮어놓으라고 그러고 USB도 나눠주고 미리 다 나눠주고 USB 꼽아가지고 이제 실행도 해봐야 되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 이름이라든가 수험번호 같은 거 다 입력해서 셋업을 딱 해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시작하는 시간이 되면 감독관이 이제 칠판에다가 감독관 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날 번호, 번호를 딱 써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아까 대기했던 화면에다가 감독관 번호를 딱 입력하면 쫙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이 연습한 대로 그냥 이론을 바로 풀지 말고 시험지를 딱 열어가지고 이론 제껴놓고 이제 실무부터 요거 딱 기초정보관리 문제 하고 뭐 이런 검색 문제 또 하고 그다음에 일반 전표인 문제 하고 매입 매출 전표 문제 하고 그다음에 결산 문제 하고 이거 할 때는 뭐 이게 여기 있는 답안 작성 이거 누를 필요 없어요. 이거 하고 있을 때는 그 이제 이론을 풀었단 말이에요. 이론 푸는 것을 이제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이론 시험지에다 체크해 놓은 것을 그때 여기 답안 작성 이거 딱 눌러가지고 1번에 몇, 2번에 몇 번, 3번에 몇 번 이걸 마우스로 찍어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1번에 3번 찍었다가 나중에 시간 남아가지고 더 보는데 3번이 아니라 4번이네? 얼마든지 그건 고쳐요. 예.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했던 USB의 저장이라고 하는 맨 마지막에 USB 빼기 전에는 이걸 한번 눌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드디스크에 답안 작성해 놓은 것이 USB로 백업이 딱 되는 거예요. 이 답안 찍은 거하고 여기 전표 입력한 모든 백업 데이터가 여러분 그날 꽂혀 있는 USB에 다 저장이 백업이 됩니다. 네, 그 백업 시켜놓고 프로그램은 안 닫고 가는 게 좋아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여러분 이제 USB 저장 눌렀으면 USB를 이제 빼야죠. 빼가지고 여러분 가방이라든가 핸드폰 같은 거 잘 챙겨가지고 나올 때 USB를 감독관한테 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좀 기다리라고 그럴 거예요. 감독관 PC에다 USB를 꼽아가지고 복사를 하는데 자료가 저장이 안 돼 있으면 감독관이 알아요. 이거 저장 안 돼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일어날 때 이거 프로그램 아직 안 닫았잖아요. 안 닫았으니까 다시 USB 꽂고 내가 한 개 있으면 다시 이거 눌러서 USB 저장 다시 누르면 되죠. 그래서 그런 실수가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른 시험 볼 때는 이제 다 컴퓨터도 끄고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요 회계 시험 볼 때는 굳이 끌 필요가 없습니다. 예, 혹시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고 왔다가 저장 안 됐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다시 USB만 꼽아서 USB 저장 다시 한번 누르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장님 여기 네. 필기시험 볼 때만 답안 작성 눌러주는 거죠? 네네네. 예, 그렇죠. 네. 필기는 그냥 입력하고. 예, 실기는 그냥 여기다 입력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맨 나중에 USB 저장, 답안 작성 밑에 있는 USB 저장을 누르면 여기 실기한 것까지 그 USB에 다 들어가요. 백데이터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채점을 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의고사 1회 다 풀이해봤습니다. 또 10분간 쉬었다가 공부하겠습니다.